조명철 의원 뭐 가까우실 것 같은데 네, 조명철 의원 동생이 조명철 의원 형을 또 이제 비난하는 영상을 북한에서 내놨습니다. 자,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앞장서 날치고 있는 자들 중에는 조명철이도 있다.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타격이 부드러워합니다. 오기 막혀서 무슨 말 한마디도 못하고 조선인민군 장군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표로 군산 태양궁전에 위대한 장관님 모시고 아버지가 일렬에서 사진 찍은 그 사진이 집에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하더니 위대한 장관님께서 새 집으로 이사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가련히 생각지도 못했죠. 이민반해 어머니가 갔다 오더니 우리 장군께서 우리한테도 집을 배려해 주셨다고. 여기다 버리고 달아난 부모, 자식, 처자, 이건 조명처리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은가? 기린 주제에 무슨 인권 탈인가? 제 할바라 똑똑히 하고서 이렇게 따고 개수작 치자라고 했죠. 나라를 배반한 대가로 그 던져주는 몇 푼 돈 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놈이 이게 사람 생각 가지고 하는 짓인가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조명철 의원 동생이라고 하는 동생인지 약간 형 같기도 하고 외모만 봐서는 동생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아, 조명철 의원 혹시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해봤는데 인터뷰를 좀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오기 전에 네. 통화를 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삼형제래요. 아, 삼형제. 네, 조명철 의원이 둘째고 네. 동생이 나왔잖아요. 조동철. 예. 그다음에 형님 있어요. 아, 조희철이라고. 조희철, 조명철, 조동철. 이렇게 삼형제. 부모님 네. 돌아가셨다고. 네. 근데 오늘 그 형님이 출연했습니다. 네. 영상이 조금만 있으면 뜰 겁니다. 아, 오늘은 또 형이. 조명철 아, 형님.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넘버를 1이라고 한 거군요. 1, 넘버 2. 1은 동생이 하고, 네. 2는 형이 하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유엔에서 김정은 네. 북한의 지도부를 반인륜 범죄로 네. 국제형사재판소 제소하겠다. 네. 그럴 만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륜을 네. 반인륜 범죄자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네. 인질 잡고 협박하고 이게 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김정이라고 달라요. 네. 뭐가 다르냐면은 국제적인 이미지를 고려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엔의 인권 문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요독 수용소 보여주겠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법정에 간다고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당근하고 협박, 채찍을 같이 쓰는 거예요. 네. 당근해서 우리가 뭐 좀 변화시키겠다 이게 네. 하나 있고 채찍으로 지금 탈북자들 시끄럽게 못하게 하려고 네. 저렇게 협박 전술을 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네. 이것이 같이 모이게 되면 어쨌든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나 네. 그 현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만을 더 높인다. 네. 그래서 김정은의 의도와는 달리 네. 협박한다고 먹힙니까? 아. 북한 안에서는 먹힐지 몰라도 안 먹히잖아요. 근데 저기서 제가 좀 약간 흥미롭게 본 거는, 이제 조명철 의원이 탈북한 뒤에도 원래 조명철 의원 집안이 좀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장관도 지내고 아버지가. 네. 그 아버지를 다시 뭐 어디 행사에 군산 태양궁전에 초대를 했다. 그리고 뭐 아파트도 더 큰 아파트를 사줬다. 뭐 이렇다는 건데 그게 진실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반인권적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조명철이가 해서 이제 의원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의원까지 됐는데 네. 저렇게 자기 형제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선전하는데 네. 지금 김정은이가 필요한 것은 대내적인 이미지 개선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인권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저걸 보면 저 형제들이 나와서 저기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짜여진 각본에서 가능해 네. 한다는 거는 서방 사람들이 어린 애들도 다 알아요. 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죽인 사람 또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저건 있을 수가 없는 반인륜적 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저께인가 이제 신동혁 씨 아버지를 내세워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부자의 뭐랄까 연까지 천륜까지 좀 끊어놓으려고 하는. 신동혁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네.
남한 미디어에 네. 주목받은 탈북자들 가족은 네. 오히려 생명이 안전합니다. 아. 역설적으로. 네. 북한이 오랫동안 그런 수법을 썼어요. 네. 미디어에서 주목하는 사람은 네. 나중에 어떤 딜이 있을 수가 있고 네. 협박이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다 살려놓는 거예요. 그 신동혁 씨는 정치범 수용소 있을 때 네. 어머니하고 신동혁 형이 있었는데 네. 탈출 시도하다가 공개 처형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신동혁 씨가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아버지는 살아 있었다고 했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신동혁 씨 때문에 지금 신동혁 씨 아버지는 음. 수용소에서 고생 안 하고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네. 북한 인권 문제를 떠들면 네. 악화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오히려 반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북한 안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예. 해치지를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자, 막 언론에 공개된 탈북자 가족들이 살아있어요. 그렇군요. 예. 조명철 의원은 좀 뭐라고 좀 뭐 얘기한 게 있습니까? 조명철 제가 여쭤봤어요. 그 나가면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냐. 네. 그러니까 조명철 의원은 뭐 월요일쯤에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월요일쯤에. 네. 이제 제3국 네.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는 앞에서 네. 가족들을 데려와서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게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다. 네. 그래서 북한 당국이 떳떳하면 그런 식으로 직접 만나게 해달라. 남북이 아닌 제3국에서 만나서 안전, 예. 이런 신변 안전에 이렇게 다 네, 문제가 네. 없는 상황에서. 네. 자,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현돈 전 일군 사령관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만치 추태는 아닌 것으로 국방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국방부 감사를 9월 달에 이미 했는데 이제까지 지금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 질의가 나오니까 답변하는 형태로 살짝 공개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당시에 너무 성급하게 사성장군까지 오른 사람을 자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조금 전에 이제 저도 보도를 봤는데 이제 그런 비판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일부 이제 과장돼서 제보가 됐고 네.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지나친 명예가 실추됐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저도 술을 마시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소주를 2병 마시면 일단은 과음입니다. 네. 다만 그거 가지고 인사불성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겠죠. 네. 그러나 사성장군이라는 점, 네. 사성장군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윤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무단 외출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다 사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네. 했는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승인을 받은 것 자체가 지나친 사성장군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오히려 더 왜냐하면 이게 수방도 아니고 일군단장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성장군의 지위를 오히려 남용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 서른 의원하고 비슷합니다. 조용히 자숙하고 자연스럽게 억울한 점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지금 하는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112 신고, 누군가 112로 신고를 했어요. 그 녹취록을 보면 신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 4개 다른 분이 그 사병만도 못해야. 그래서 뭐냐 하면 술을 많이 잡섰어. 이렇게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도 술이 취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는 좀 마신 것 같고, 추태가 있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신현돈 일군 사령관 저희 기자가, 통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2박 3일 전역을 하고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자기를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성장군을 만들어버렸다. 완전히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버렸다. 이건 너무한다. 그러면서 제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군 내에서 있었던 사실을 좀 부풀려서 야당 의원 쪽에 좀 제보를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전말을 쭉 오늘 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관진 장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음주를 많이 한 것은 잘못이지만 평생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전역시킬 만큼 큰일이냐.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그 제보자 이야기도 음주는 있었지만 추태는 없었다. 그리고 본인하고 이야기에서 다 풀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왜 이랬는지 보니까요.
4월 6일 날 윤일병 폭행 사건이 있어서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 다음에 6월 21일 날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네. 그 즈음에 군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까지 더 그러니까 예, 일단 설상가상이 무마시키고 되니까.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국방부 장관이 네. 우리나라 군을 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조금 떠든다고, 물론 언론 대응도 잘해야 되지만 네. 언론에서 조금 떠든다고 평생 충성해온 누가 국가에 충성하겠습니까? 심각해요, 이거는. 네. 그래서 나는 정말 김관진 장관 이번에 옷 벗어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 또 애기봉 사건 있잖아요. 네. 금탑 사건. 네. 지금 전모가 밝혀졌는데 청와대도 몰랐고 국방부 장관도 몰랐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그죠. 호통을 쳤다. 결론이 뭐냐면 개념 없는 사단장이 네. 그냥 철거했다는 거예요. 나사 떨어져가지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 네. 남북관계에서의 의미, 네. 이런 게 전혀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았다. 네. 심지어 사단장한테. 네. 이런 군대에 대해서 네. 당시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이건 한민구 장관도 책임이 있는데 네. 그럼 문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민구 장관 답변이 조치한 거는 별 문제 없었다. 그래서 계속 키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지금 헤드에 있는 사람들 정신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돈이나 빼먹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에. 알겠습니다. 저 결론으로 짧게.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이제 그 신 장군이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물론 억울한 점은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러나, 전역 조치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군 지휘관 전부들이 네. 지금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는 실망이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